프리랜 2기 최종화 엔딩이 끝나고 나서 30초, 이 30초를 위해 제작진은 10화 전체를 설계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시청자는 그걸 모른 채 2기를 끝냈는데요. 감독이 바뀌면서 달라진 연출 문법, 본편 곳곳에 숨겨놓은 3기 황금 향편 복선, 최종화에서만 터진 특별 연출, 그리고 마지막 C파트, 그 30초가 왜 2기 전체를 뒤집는 장면이었는지까지 오늘 영상 하나로 전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2기를 아직 안 보신 분은 스포일러 주의하시고요. 다 보신 분들은 이거 알고 나면 1화부터 다시 보고 싶어지실 겁니다. 참고로 2기는 총 10화, 통산으로는 29화부터 38화에 해당하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2기 기준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많은 팬들이 가장 불안해했던 변화, 감독 교체부터 짚겠습니다. 1기 감독은 사이토 케이치로 보치 더록과 프리랜 1기에서 원작 초월이라는 소리를 들었던 사람인데요. 2기에서 감독 자리를 내려놨습니다. 솔직히 팬 입장에서 불안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2기 감독은 키타가와 토모야 1기 후반부부터 부감독으로 명장면들을 이끌었던 실력파인데요. 사이토 감독도 감독 협력으로 남고 부감독 하라시나 다이키까지 합류해 3인 체제로 갔습니다. 후쿠시 프로듀서가 스태프들과 협의해 더 낫다고 생각되는 감독 체제를 짰다고 직접 밝혔는데요. 1기의 연출 뼈대 위에 새로운 살을 붙인 구조입니다. 중요한 건 뭐가 달라졌느냐는 건데요. 1기는 원작을 크게 바꾸지 않았습니다. 부족한 액션을 보강하고 간결한 장면을 풀어내는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2기는 접근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오리지널 대사와 장면을 대폭 추가하면서 원작에 없던 주제의식까지 강화했는데요. 2기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누군가의 고향을 지킨다. 원작에도 있는 내용이지만 2기에서는 오리지널 연출로 훨씬 선명하게 부각됩니다. 2기 1화, 프리랜 일행이 오이서스트를 떠나며 수레를 타고 이동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원작에 없는 오리지널 장면입니다. 이게 1기 1화, 흰멜 파티가 수레를 타고 왕도로 귀환하던 장면을 그대로 오마주한 겁니다. 이걸 알고 다시 보면은 느낌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같은 구도, 같은 움직임인데 타고 있는 사람이 다릅니다. 흰멜이 앉았던 자리에 프리랜이 있고 그 옆에 페른과 슈타르크가 있는 거예요. 감독이 바뀌었지만 1기의 DNA는 계승하면서 새로운 여정의 시작이라는 의미까지 담은 연출이죠. 그리고 이 주제가 최종화까지 관통합니다. 2기 10화에서 프리랜이 용의 무리를 만났을 때 원작에서는 매정하게 마을을 포기하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애니에서는 프리랜의 판단이 합리적으로 바뀌고 슈타르크의 추가 대사가 2기 4화와 연결됩니다. 10화 전체가 하나의 이야기로 설계된 겁니다. 이건 각색이 아니라 재설계에 가깝습니다. 이래서 이 제작진이 무서운 거예요. 이제 진짜 소름 돋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2기 10화 안에 3기 황금 향편을 향한 복선이 숨겨져 있었는데요. 특히 두 개는 알고 나면 진짜 무릎을 칠 겁니다. 첫 번째, 마흐트 회상이 2번 나온다. 프리랜이 본편 시점으로부터 약 600년 전 마흐트에게 싸움을 걸었던 회상 장면. 이게 2기 안에서 총 2번 등장합니다. 한 번이면 그냥 과거 설명입니다. 그런데 2번이면 이건 의도예요. 1기에서 단두대 아우라가 프리랜에게 허무할 정도로 당했잖아요. 자해해라. 아우라가 밈이 될 정도로 압도적이었는데요. 같은 칠붕현인데 마흐트는 600년 전 프리랜이 직접 싸움을 걸어야 했던 상대입니다. 아우라는 한 방에 끝났는데 마흐트는 회상만으로 2번 등장한다. 이 격차가 뭘 말하는지 3기를 보면 알게 될 건데요. 시청자 머리에 미리 공포를 심어놓은 겁니다. 두 번째, 2기 9화 뱃사공의 한마디. 흰멜의 자서전 에피소드에서 크라켄이 등장하고 여러 일이 벌어지는데 그 와중에 뱃사공 아저씨가 아무렇지 않게 한마디를 던집니다. 최근 황금이 넘쳐 나는 도시 소문이 들린다고요. 처음 볼 때 이 대사 기억나시나요? 대부분 못 알아채고 넘어갔을 거예요. 그냥 뱃사공이 수다 떠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게 황금향을 직접 가리키는 복선입니다. 마흐트의 마법으로 모든 것이 황금으로 변한 도시 바이제. 그 소문이 일반 뱃사공에게까지 퍼져 있다는 건 작중 세계에서 황금향이 이미 화제가 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걸 뱃사공 입을 통해 흘린 것도 영리한데요. 여행 중에 이런저런 소문을 듣는 사람이 뱃사공이니까 정보의 출처로 가장 자연스럽잖아요. 완벽하게 계산된 배치입니다. 그런데 제작진은 여기서 안 멈췄습니다. 2기 오프닝 마지막에 등장하는 인물이 원작 80화의 슈마르 설원의 모험가인데요. 80화부터 황금향 편이 시작되니까 오프닝으로 3기를 암시해 놓은 겁니다. 또 원작에 있던 덴켄, 네르넨, 에델의 황금향 프롤로그가 본편에서 삭제되고 대신 극 초반에 덴켄이 황금향 방면으로 이동하는 오리지널 장면이 추가됐는데요. 그 삭제된 장면이 어디로 갔는지는 다음 파트에서 나옵니다.
2기 10화 최종화, 제목은 아름다운 광경. 먼저 최종화 보스전 거대 늑대 마물과의 전투가 원작에 비해 엄청나게 상향됐습니다. 2기의 마지막 전투답게 작화와 연출 모두 극장판급으로 끌어올렸는데요. 그리고 크레딧, 여기서 2기 전체의 여정을 한 번에 정리하는 연출이 나옵니다. 프리렌 일행이 거쳐간 마을과 인물들의 현재를 보여주는데요. 어딘가에서 건축을 돕는 게헨, 거의 수리가 끝난 드라해 지방의 마을, 채굴 중인 은광을 방문한 노름, 남부의 용사의 동상이 있는 마을, 2기에서 만났던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프리렌 일행이 지나간 자리마다 뭔가가 남아있다는 걸 보여주면서 누군가의 고향을 지킨다는 주제를 마지막으로 완성한 건데요. 이 장면을 보면서 생각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힘멜이요. 힘멜도 여행하면서 가는 곳마다 뭔가를 남겼던 사람이었거든요. 프리렌 일행이 지금 힘멜이 했던 것과 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걸 대사 한마디 없이 크레딧 영상만으로 보여준 겁니다. 이걸 눈치채는 순간 정말 가슴이 먹먹해지는데요. 그리고 엔딩, 여기서 깜짝 연출이 터집니다. 기존 엔딩곡 더 스토리 오브 어스 대신 밀레이의 트레이스가 특별 엔딩 테마로 들어왔는데요. 트레이스는 더 스토리 오브 어스 싱글 CD에 함께 수록된 곡입니다. 프리렌이라는 작품이 가진 정적과 여운의 곁을 내어주는 곡이라는 설명과 함께 최종화의 이야기와 겹쳐지는 연출로 사용됐습니다. 방송이 끝나고 밀레이가 코멘트를 남겼는데요. 심장에서 손가락 끝까지 당신에게 닿고 싶어, 지키고 싶어, 곁에 있고 싶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행복일지도 모른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대부분 힘멜 생각이 나셨을 거예요. 아, 이건 프리렌이 힘멜한테 하고 싶었던 말이구나. 아니, 어쩌면 힘멜이 프리렌한테 하고 싶었던 말인지도 모르겠는데요. 프리렌은 힘멜이 살아있을 때 그 마음을 제대로 몰랐고 죽은 후에야 알아가기 시작했잖아요. 누군가에게 닿고 싶다는 마음, 곁에 있고 싶다는 마음, 그걸 너무 늦게 깨달은 프리렌의 여정 자체가 이 코멘트와 포개지는 겁니다. 밀레이가 이 작품을 정말 깊이 이해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어요. 최종화 엔드카드 일러스트는 요시오카 세이코의 작품인데요. 2기 컨셉 아트를 담당한 핵심 스태프가 마지막을 장식했습니다. 1기 때부터 프리렌 세계 풍경을 설계해온 사람이 이 여정의 마지막 한 장을 그린 거예요. 여기입니다. 도입에서 말씀드린 10화 전체를 설계하게 만든 그 30초 엔딩이 끝나고 10파트가 시작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본편에서 삭제됐던 바로 그 장면, 덴케니 레르넨, 애들과 만나는 황금향편 프롤로그가 여기서 등장합니다. 왜 본편이 아니라 10파트에 넣었는지 곱씹어보면 소름이 돋는데요. 2기 본편은 누군가의 고향을 지킨다는 이야기로 완결시킵니다. 크레딧에서 여운을 주고 트레이스로 감정을 정리해주고 시청자가 아, 좋은 마무리였다라고 느끼는 바로 그 순간에 전혀 다른 톤의 장면을 던진 겁니다. 연출도 원작과 다릅니다. 원작에서 레르넨과 에델의 대화는 덴켄과 헤어져 걸어가면서 담담하게 나누는 분위기였는데요. 애니에서는 덴켄의 뒷모습을 지켜보며 훨씬 엄숙한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차이, 원작에서는 마트 얼굴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애니에서는 마트의 얼굴을 가립니다. 대신 보여주는 건 황금으로 변한 방 안에서 황금잔으로 차를 마시는 실루엣. 애니에서 캐릭터의 얼굴을 의도적으로 안 보여주는 건 거의 항상 같은 뜻이거든요. 이 캐릭터가 다음에 크게 온다. 그런데 이 장면은 그냥 얼굴을 가린 게 아니라 모든 것이 황금으로 변한 공간 안에서 혼자 조용히 차를 마시고 있는 겁니다. 이 비주얼이 주는 공포가 장난이 아닌데요. 모든 것을 황금으로 바꾸는 마족이 자기가 만든 황금의 세계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앉아있는 거예요. 이 장면을 보고 커뮤니티에서 난리가 났었는데요. 원작 팬들은 드디어 온다며 소름 돋아있고 애니만 본 분들은 이게 대체 뭔데 이렇게 무섭냐는 반응이었거든요. 2기 전체에 걸쳐 뿌려놓은 모든 복선이 이 30초에 수렴합니다. 마으트 회상 2번, 뱃사공의 한마디, 오프닝의 마지막 인물, 덴켄의 동선, 전부 여기를 향하고 있었던 겁니다. 10파트가 끝나고 3기 제작 확정이 발표됐습니다. 2027년 10월 방영. 부제는 황금향편, 원작 9권, 80일화부터 시작됩니다. 1기 때와 다르게 이례적으로 방영 시기까지 동시에 공개했는데요. 이건 제작진이 황금향편에 대해 그만큼 확신을 갖고 있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2기를 만들면서 3기까지 함께 설계한 거예요. 티저 비주얼도 공개됐습니다. 최후이자 최강의 칠봉현, 황금향의 마으트, 이 한 줄이 3기의 모든 걸 말해주는데요. 아우라가 프리렌에게 한 방에 무너졌잖아요. 그런데 마으트는 칠붕현 중 최강입니다. 600년 전 프리렌이 직접 싸움을 걸었던 상대이고 1급 마법사들로 구성된 조사대를 보내도 전멸시킨 존재예요. 황금향편이 원작 팬들 사이에서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요. 프리렌 전체에서 가장 무겁고 가장 아프고 가장 깊은 에피소드라는 평가를 받는 이야기거든요. 스포일러 없이 말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인데 이것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마으트는 단순한 빌런이 아닙니다. 황금향편은 분량도 무게도 2기와 맞먹습니다. 3기는 프리렌 애니메이션 전체에서 가장 무거운 시즌이 될 겁니다. 2기에서 보여준 연출력이라면 충분히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2기는 10화였습니다. 짧다고 할 수도 있는데요. 이 10화 안에 감독 교체라는 리스크를 기회로 바꾼 연출 재설계, 3기를 향한 복선, 최종화의 깜짝 엔딩과 C파트의 완벽한 마무리까지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보고 넘어가면 그냥 예쁜 애니메이션이지만 뜯어보면 모든 장면에 의도가 있었던 작품이에요. 2기가 끝나고 3기가 오는 2027년 10월까지 1년 반, 그 사이에 2기를 다시 한번 보시면 오늘 이야기한 장면들이 전부 눈에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아마 그때 깨닫게 될 거예요. 프리렌이라는 작품이 왜 시간이 지날수록 더 좋아지는지, 천년을 사는 엘프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도 조금씩 시간의 의미를 알아가고 있다는 걸요.